다른 사람의 비난이 자꾸 떠오를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무조건 내 잘못이라 하거나 무조건 남 탓이라 하며 그 순간을 모면하라 하나요? 이럴 때일수록 상황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의 비난이 맞다면 수용하고 틀리다면 무시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최규환입니다. 박형숙입니다. 네,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습니다. 네. 이거 무슨 말이지? 잘 지내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준호 기자님은 유체 이탈했어. 최근에 다른 사람의 비난을 좀 받으셨나 봐요. 아니요, 오늘 아니요. 여는 말은 이게 어떤 책 광고에서 봤어요. 책 광고에서. 광고에서 봤는데 이게 눈에 탁 띄더라고. 아니 근데 두 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거 굉장히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 아닌가요? 하나죠. 네, 어떻게 근데 극복하세요? 진짜 여기서 제가 특히나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 네. 다 아는데 네. 다 아는데 사람들은 다 아는데 순간순간 이런 욕심이 있어서 내가 괴로운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근데 말은 맞아요. 맞는데 근데 그 불편한 감정이 딱 달라붙어서 떠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감정을 물리치는 방법. 저는 그게 알고 싶은 거죠.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술이죠. 사실 나도 이제 술을 네, 먹으면 답 하나 나왔습니다. 술을 먹으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니까. 근데 이제 다들 알다시피 그게 잠깐이잖아요. 그렇죠. 술 깨고 나면 기분이 더 나빠. 그럼. 그래서 이제 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이런 감정을 이제 떨칠 수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그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무리 워낙 봐도 그 일상적으로 비난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괜찮다. 하나의 비난이 막 응어리져 있을 틈이 없어요. 새로운 그렇죠. 비난이 오거든요. 맞아요. 맷집을 키우는 방식 이것도 괜찮아. 최규현 씨 진짜 괜찮네. 끊임없이 비난을 받는 거야, 계속.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약간 지금 좀 저가 이상하게 되네요. 아니, 저는 상당히 좋네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희석이잖아, 희석. 그렇죠. 자꾸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희석되듯이 자꾸 비난을 받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이네. 그러니까 비난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받거나 술을 먹거나 이 방법이 두 가지네요. 근데 둘 다 상당히 자학적이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이제 학대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한테 비난을 받으면 이 가슴 속에서 뭔가 무슨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뭔가 덜컥 부글부글 올라오기도 부글부글 하고. 끓어오르거나 아니면 뭔가 덜컹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머리가 갑자기 이제 막 뜨거워지거나 뭔가 어떤 몸에 뭔가 증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 순간을 이제 내가 지금 뭔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게 이제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인 거죠. 거기서 그때 빨리 알아차리고 딴 데로 빨리 집중하지 않으면 늪처럼 계속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생각이 이따만해져가지고 그 남의 비난이 처음에는 요만한 거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늪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딱 자기가 뭔가 마음이 요동을 치는 그 순간을 좀 알아차려서 그래요? 그 순간에 빨리 초동 진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석가모니가 쓰신 방법을 얘기해 주고 그냥 계시네요. 말만 이래요. 저도 말만 이렇고 저도 알면서도. 이준호 기자님도 그냥 술이에요. 맞아요. 술이에요. 술 아니면 애들 얼굴 한번 보는 거, 사진 알아채리기 한번 보는 거. 그것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누군가를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게 어떤 또, 형태로든 풀리는 또 이 속에 있는 거를 누구한테든 얘기를 해요. 전화기를 붙들고 얘기를 하든 뭐하든. 네네. 그래서 좀 풀어져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고마워, 나 너한테 풀었다. 그리고 딱 맞아요. 그때는 사실 상대방한테 뭘 어떤 해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내 얘기 좀 들어줘. 네. 이거 거기다가 주제 묻게 뭐 이래봐 저래봐 하면은 더 더 짜증나. 그 순간부터 다시 불쾌해져요. 그렇지. 다시 이제. 맞아. 근데 전 되게 뿌듯합니다. 제가 여는 말에 이렇게 열광적인 호흡. 이거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시작도 전에 벌써 저는 아주 상당히 큰일을 했다는 스스로의 자부심. 방송 분량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마칠까요 그러면? 먼저 퇴근하시게요. 네. 시작. 두 분이서 마저 진행을 하시고. 네. 자,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네, 이렇게 웃고 즐겁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글은 사뭇 진지합니다. 네. 조금
가슴이 답답해질 수도 있고 열불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제목부터 읽어드릴게요. 청와대로 갈 것 같아서 코미디 같은 재판. 네, 김태현 시민기자가 써주셨고요. 11월 27일에 오마이뉴스 사는 이야기면에 소개된 글입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여름 나는 18대 대선 당선 무효 운동본부에서 활동했다. 8월 5일 활동의 목적과 의의를 처음 알리는 기자회견부터 경찰들이 난입해서 퍼포먼스 용품을 뺏어가는 등 활동은 힘들게 진행됐다. 상복을 입은 채 청와대 근처를 걸으며 18대 대선 부정선거 논란으로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뜻을 알리는 퍼포먼스도 예정돼 있었다. 이 또한 경찰들의 막무가내 방해로 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4일 뒤인 8월 9일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고 난 뒤 신호등 신호에 맞춰 건너편 인도로 일제히 뛸 준비를 했다. 주민센터 앞은 경찰들이 막고 있으니 재빨리 반대편 인도로 건너가 도보행진을 조금이라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다.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품에서 도보행진 보장하라, 기자회견 물품 탈취, 경찰의 불법 행위 고발한다, 국가기관이 개입한 18대 대선 무효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뛰어나갔다. 경찰들도 달려오더니 우리를 막아섰다. 졸지의 도로 한복판,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경찰들과 대치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우리는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들의 방해를 규탄했다. 그 순간 방패를 든 경찰들이 출동해서 우리를 인도 쪽으로 밀어붙였다.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고작 10명 남짓한 우리가 몇 배나 되는 경찰들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연행됐고 경찰서 유치장에 꼬박 48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8월 11일에야 풀려났다. 그때 박근혜 당선 무효를 외치는 대학생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시도를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나왔다. 그 기사 속에는 이렇게 황당한 뒷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작년 12월 검찰이 우리를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다. 올해 1월 14일 약식 명령으로 벌금이 선고됐다. 13명 대학생에게 내려진 벌금은 모두 550만 원이나 됐다. 나도 벌금 50만 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 한번 건너다가 경찰에 연행까지 되는 수모를 겪었는데 550만 원 벌금까지 내라고? 우리는 바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은 길고 지루했다. 1월 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첫 공판은 3월 28일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고를 받은 것은 10월 31일이었다. 꼬박 10달 동안 이 문제를 갖고 끙끙댄 셈이다. 죄목이 집시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보니 법리상 다툼이 일어날 대목은 사실상 없었다. 쟁점은 황당할 정도로 유치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경찰과 대치한 것이 도로교통에 방해가 됐는가? 인도로 밀려난 뒤에 경찰에 항의한 것을 집회로 봐야 하는가? 그게 집회라면 그 집회는 불법인가? 집회가 얼마만큼 시끄러웠고 통행에 어느 정도 불편을 초래했는가 따위였다. 검찰은 이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도 입증한 것이 없었다. 재판은 한편의 코미디였다. 결국 최종 선고에서도 약식 명령 그대로 인정됐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증인신문이었다. 검찰에서 우리를 연행한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경찰은 모두 우리에게 유리한 말들만 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뿐인데 연행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
갑자기 뛰어들가니까 아마 청와대로 달려갈 것 같아서. 또 위협적인 물건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A4 용지 같은 종이 쪼가리만 들고 있었습니다. 앰프나 확성기도 없이 생목으로만 구호를 외쳤고요. 검찰은 심지어 가두 투쟁 영상이라며 영상 증거까지 제시했다. 그런데 우리가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경찰들에 의해 횡단보도에서 밀려나가는 장면이 나오자 판사는 이렇게 말하며 영상을 중단시켜버렸다. 횡단보도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았네요. 10달이나 끌어온 재판은 지루했지만 재판 하나하나는 금방 끝났다. 증인신문과 최후 변론이 있던 10월 8일 재판을 제외하고는 30분도 되지 않아 끝났다. 재판받는 대학생 중에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 나 역시 광주에 살아서 재판이 있는 날이면 오전 6시에 서울로 출발해야 했다. 그리고 30분도 채 안 걸리는 재판을 끝내고 다시 광주로 돌아와야 했다. 고속버스에서만 8시간 가까이 보내는데 그날 하루는 온전히 버렸다고 생각해야만 했다. 게다가 대학생인 이상 수업을 결석해야 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어도 재판까지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귀찮아하는데 직접 겪고 나니 그 이유를 뼈저리게 느꼈다. 똥밟았다 생각하고 벌금을 내버릴까? 라든지 괜히 나섰다가 이런 일도 겪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한 친구는 이렇게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비만으로 이미 벌금을 냈겠다면서 어처구니 없어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괴로움과 후회를 느끼게 하려고 검찰이 우리를 기소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자기 검열에 빠지게 하고 주저하게 만들기 위한 건 아닐까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소를 하고 끝까지 법정에서 싸우기로 했다. 나는 이 황당한 연행과 포미리 같은 재판의 본질은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 계속 겪은 일이었다. 기자회견 도중에 경찰들이 막무가내로 달려들어서 도둑처럼 훔쳐간 기자회견 물품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가면이었다. 다른 사람 모두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유독 우리의 1인 시위만 막은 이유는 피켓에 VIP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였다. 심지어는 1인 시위 도중에 어떤 차량이 지나가자 경찰들은 시위자가 보이지 않게 몸으로 둘러싸서 막았다. 나중에 차량이 지나가자 해산하는 식으로 인간 산성을 쌓기도 했다. 경찰은 한 대학생의 멱살을 잡으면서 욕을 하며 골목으로 따라오라고도 말했다. 그리고 이런 양아치 건달 같은 말도 서슴지 않았다. 야, 네가 멀쩡히 다닐 수 있을 것 같냐? 우린 네 집도 다 알아, 자샤. 그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촛불 집회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누군가 낮에 본 경찰이 지하철에 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무 역에서나 불쑥 내렸다. 그리고 다시 지하철을 탔다가 문이 닫히기 직전에 내렸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곧장 그 경찰에게 달려가서 항의했다. 그 경찰은 자기는 퇴근 중이었고 우연히 방향이 같았다고 했다. 우리는 그럼 먼저 퇴근하라고 우리가 다음 지하철을 타겠다고 하자 그는 결국 우리를 보내주고 혼자 돌아갔다. 이처럼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시정잡배처럼 행동한 배경에는 과거 군부 독재 시절처럼 권위적인 통치 행위를 하는 현 정부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경찰들이 정권의 개인 사병화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애초에 국정원과 국방부 등의 국가기관들이 정치 중립성을 잃고 개인의 충성에서 성립된 정권 아닌가? 거기다가 우리는 국가기관이 개입된 18대 대선 무효, 즉 박근혜 대통령 당선 무효를 주장했으니 공권력이 우리에게 가한 행패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투쟁하려 한다.
누군가는 우리의 이런 뜻을 알아주리라 믿는다. 이 글을 읽으니까 91년 범민족 대회가 생각나. 너무 너무 올드한가요? 너무 오래전으로 제가 가는 왜 거 이걸 왜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냐면 제가 그때 범민족 대회 끝날 무렵에 제 친구들 그 티셔츠 여름이었으니까 8.15 티셔츠 다 챙겨가지고 나왔거든요. 나오다가 정문에서 백골단한테 걸렸어. 그래서 제가 집단 구타를 당했거든요. 그 얘기. 걔들이 둘러싸가지고 저를 팼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완전히 근데 그때는 백골단이 패는 게 그냥 용인이 됐어요. 그때는 경찰이 그때는 정말 폭력 경찰이었는데 근데 지금도 이 기사를 보니까 정말 황당하네요. 이게 무슨 진짜 깡패야 뭐야? 너 따라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응? 야 진짜 이 정말 역사가 퇴행을 해도 참 별의별 군데에서 다 퇴행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박근혜 대통령 가면 하나 훔쳐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집회를 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을 멀쩡히 하고 네. 있는데 네. 거기를 그냥 회방을 놓고 말이에요. 유독 어떤 차가 지나가면 막 가리고 그런다지 네. 않습니까? 이건 진짜 이 글쓴이 말처럼 경찰이 공권력이 아니죠. 이거는 사권력이죠. 그렇죠. 누구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하철로 몰래 따라오던 이 경찰분. 모르겠어요. 이 진짜. 말이 정말 뭐 진실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아니 근데 변명이라고 그거는 변명이지. 하시는 게 아니 탔다가 다시 내렸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한다는 게 무슨 퇴근길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그렇게 원래 심심한가? 그분이 퇴근할 땐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런가?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업무 스트레스를 뭐 그런 놀이를 통해서 아. 약간 탔다가 내렸다가 약간 그런 그럼 제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한번 문이 닫힐 때 탁 탔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원래 그런 분일 네. 수도 있으니까 뭐 하는데 아유 너무 변명이 군색해. 그러니까 아유. 야, 진짜 우리나라 경찰 이거 진짜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이 글을 쓴 김태현 기자와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태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 제가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아이고 저런. 아유, 저기 18대 대선 무효 너무 애를 쓰셔가지고 그러신 건 아니고요. 기진맥진하신 것 같아요. 기진맥진하신 것 같다. 예.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저는 전남대학교 다니고 있는 대학생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몇 학년이세요? 아, 저 07학번입니다. 07학번이요? 네. 군대에 예. 갔다 오셨나요 그러면?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오래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학교를 사랑해서 저도 꽤 다녔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 기사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8월 9일에 일어난 일이고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올해 10월 31일 날 난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약식 명령이 부당하다고 해서 재판을 청구한 건데 재판에서도 그대로 약식 명령이 인정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뭐냐. 아니 우리한테 저희가- 반말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방송입니다. 존댓말 써주십시오. 아, 네. 저희가 한 행위가 네. 뭐 구호를 외치고 이런 게 다 불법 미신고 집회 요건을 갖췄다고 네. 해서 그대로 원심 그대로 판결이 나. 근데 그 본문을 보면 판사가 네네. 횡단보도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았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판사는 그걸 불법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불법이 아니라 네. 그 미치고 나서 제가 도로에 있어서 도로에서 한 30분가량 항의하고 연행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불법 미신고 집회다. 이렇게 얘기한 그러면 횡단보도 건넌 거는 불법이 아니고 건너고 나서 그 인도에 가서 거기서 경찰한테 항의하는 과정이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횡단보도 건넌 것 자체는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판결문만 봐서는 모르겠고요. 네. 일단 그 유죄 취지는 그거예요. 불법 미신고 집회 요건 갖췄다. 신고 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는데 막 그 경찰이 밀어내가지고 그걸 항의하고 했던 그거를 다 집회로 본 거군요. 그렇구나. 네네, 그랬습니다.
아, 참. 아니 이게 올해 4월 18일, 6월 27일, 10월 8일 이렇게 3번 재판을 했고 네. 최종 선고가 10월 31일 이렇게 난 건데 그러면 이때마다 계속 광주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네네. 제가 광주에 살고 있어서 왔다 갔다 했고요. 네. 그 원래 판사께서도 지방에서 오니까 네. 재판 시간을 오후에 잡아주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오히려 재판이 오후에 있으면 저녁까지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서 네. 오전에 재판하고 그래서 새벽에 그냥 차라리 일찍 올라가고 저녁에는 뭐 조모임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 버스비는 얼마나 되나요? 뭐 16,000? 17,000원 이 정도. 그러면 왕복하면 35,000원 되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4번 하고 하면 야 정말 누구면 막 그 글에 나온 사람 말 맞다나 거의 벌금형 내고 말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하네요. 네네. 그러면은 그 벌금 550만 원이 13명에게 그러니까 나눠서 내면 되는 건가 이 돈을? 13명이? 각각. 예. 아니면 각각 각각 뭐 다 구형을 받아. 각각마다 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맞았고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누구는 30만 원이고 누구는 50만 원이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혹시 막 고학번이라고 막 나이 많다고 더 막 때리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던데. 우리나라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경찰이나 재판부에서 책임을 기준을 조금 더 무겁게 지운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목소리가 좀 더 컸나요? 더 커가지고 소리를 체증 카메라에 많이 잡혀서 그런 것 같아요. 체증 맞아. 덩치 큰 사람 불리하네. 그 무서운 체증 카메라. 그 저기 보면 경찰이 멱살을 잡으며 골목으로 따라와 뭐 멀쩡히 다닐 것 같냐 뭐 이런 말을 했다는데 혹시 이런 경찰의 위협을 종종 받아봤나요? 저희가 처음에는 뭐 경찰이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았는데 네. 저희가 이 사건 연행되고 나서도 바로 일주일 정도 더 활동했거든요. 네. 그때 좀 경찰들이 많이 신경질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풀려나고 나서 바로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때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네. 저희가 따르지 못하게 양옆으로 서가지고 저희 막 가둬두고 하고 이랬거든요. 그 경찰이 왜 그렇게 과잉 대응을 하느냐 이게 참 궁금한데 네. 그거를 이제 그 경찰이 정권의 개인 사병화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네네. 그 실제로 그 청와대 앞 1인 시위 때 어떤 차가 지나갈 때 막 경찰이 막 에워싸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차가 이제 어떤 그 청와대의 그 뭐 고위직이나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일 거다라는 어떤 짐작인 거죠. 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는 저희가 며칠 동안 그 자리에서 멀쩡하게 네. 1인 시위 했었는데 네. 갑자기 그날도 한 2시간 정도 멀쩡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와서 저희를 둘러싼 거예요. 네. 그래서 긴장했는데 갑자기 또 다시 풀어주더라고요. 한 5분도 안 돼서. 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 그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어떤 차가 지나가니까 풀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 김태현 기자님이 쓰신 글 내용 중에서 참 이 대목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이 이런 식으로 과잉 대응하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 표현의 자유, 자기 주장을 누구나 이제 펼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분들을 괴로움과 후회를 느끼게 하고 뭐랄까 자기 검열에 이제 빠지게 하고 그런 자기 표현들을 주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내용을 쓰셨잖아요. 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뒤에 김태현 기자님은 좀 어떠셨어요, 솔직히? 제가 그거를 느낀 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재판받을 새벽에 가야 되니까 하는데 같이 했던 광주에도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새벽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못 일어나서 모닝콜 하고 막 제가 깨우러 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귀찮다, 맞아요. 짜증난다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한 친구도 자기 입으로 이런 거예요. 너무 귀찮다, 이거 괜히 한 것 같다 막 이렇게. 네. 그래서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는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난 거죠. 왜냐면 그 친구가 연행 됐을 때 유치장에서도 우리 이거 연행됐다고 쫄지 말고 나가자마자 바로 1인씩 활동해서 경찰들 질려버리게 만들자 이런 말 할 정도로 엄청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어 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는 그렇죠. 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런 말 들으니까 갑자기 네. 어쩌면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를 질리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이쪽 편에서 먼저 이 지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네. 안타까운데요. 예, 좋은 뜻을 갖고 하셨는데 어떤 경험이 되셨을지 참. 네. 지금도 18대 대선 무효 본부 활동하시나요? 크게는 하는 게 없긴 한데 네. 네, 계속 그 8월달 이후에도 저희는 계속 했고요. 네. 지금 다들 대학생이다 보니까 군대 간 친구도 있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많이 없는데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어요. 저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미행이라고 표현하기 해야 될까요? 경찰. 그 지하철까지 따라왔던 그 경찰. 네. 그 상황이 굉장히 참 어이없으면서도 허탈한 웃음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그 상황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때 경찰이 따라온 걸 누가 발견해가지고 저희가 근데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확인해보자고 약간 반 장난식으로 지하철에서 이제 문 닫히기 전에 다 같이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사람도 같이 따라 내리고, 그다음에 맞는지 확인하려고 또 다음 지하철 왔을 때 타고 또 문 닫히기 전에 내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씩 했거든요. 네. 근데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따지고 이랬는데, 오히려 그 사람 뻔뻔하게 자기는 퇴근길이었다. 네. 뻔뻔하게 따지고 오히려 왜 나를 뭐라고 하냐 네. 하면서 저희를 같이 자기가 협박 당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이랬었죠. 그 경찰이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인 경찰인가요? 네네, 좀 있어 보였어요. 그쪽 분야에서 좀.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먼저 사라져 준 거예요? 저희가 신랑이 하다가 이제 타협한 게 먼저 타고 가시라, 우리는 찝찝하니까는 못 하겠다, 이렇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어떤 시민분이 그냥 가라고 저희 보고 그냥 가라고 경찰분 다음 거 타시라고 자기가 옆에 있어주겠다고 경찰이 미안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탔고 그다음에 그 경찰분도 시민이 지켜보고 있으니까는 지하철 저희랑 함께 못 탔죠. 아니 그 퇴근길이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을 텐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몇 대나 지하철을 거저 보내고 말이야. 18대 대선 무효 활동하면서 예. 어떤가요? 이게 좀 여론이 그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여론이 안 따라주고 그래가지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활동했을 때는 사실 여론 많이 주목받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네. 왜 그러세요? 그렇구나. 주목받고 활동했는데. 맞다. 이건 작년 10월 기준이죠. 그렇죠. 작년 기준이지. 작년 8월. 작년이죠. 제가 잠깐 또 있었죠. 제가 그런 얘기들이. 지금 상황으로 딱 생각을 했어. 네. 근데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예. 소재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네, 좀 알고는 있었죠. 그럼요. 그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얘기였어요. 그 정도까지. 예, 그럼요. 이거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건 거의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가기관 이제 동원되어서 있었던 일인데 그 실체를 규명한다는 것은 지금 계속 틈틈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죠. 네. 하여튼 그래도 되게 용감하시네요. 근데 혹시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이렇게 뭐 집회하거나 기자회견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경찰하고 많이 부딪혀 봤을 텐데 네. 경찰한테 맞아본 적 있어요? 뭐 정강이 정도는 맞아 봤죠. 정강이를요? 뭐 걔들이 조인트로 깠나요? 초 대표 까는 거요? 사실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접거리에서 막 이렇게 뭐 몸싸움 할 때 그 발 밑으로 이렇게 막 때리거나 그러나 보죠?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 말고 이제 나중에 좀 경찰들이 신경질적으로 했다 했잖아요. 네네. 그때는 진짜 일부러 넘어뜨리기도 하고 발 걸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진짜로 위협적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찰들이랑 싸울 때는 이제 주로 항의하고 이러니까 네. 저희 여성 회원들도 같이 그냥 몸싸움하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좀 경찰들이랑 싸울 때쯤 되면 너무 폭력적으로 변해가지고 여성 회원들은 무조건 따로 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네. 혹시 저기 앞으로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시위의 방법으로 또 나서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뭐 저는 당연히 그런 일 있으면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일 전에는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도 같이 하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왜 안 하냐, 당연히 해야 되지 않냐 이랬는데 네. 좀 이 사건 겪고 나서는 어. 저는 해도 다른 사람도 쉽게 권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네네. 아이고. 1인 시위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그래도 같이 하자고 해야죠. 그거는 그렇다고 그건 일찍 시위하면 신고 안 어떡해요. 하고 해도 되잖아. 그래도 다시 기운 내서 주변 사람들하고 열심히 손잡고 투쟁해야죠. 이거 항소했다고 하셨죠? 네네. 일정이 좀 나왔나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 네, 하여튼 아무쪼록 네.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많이 겪고 계신데 그래도 그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예, 끝까지 한번 이 정당성을 한번 인정받았으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쇼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네, 아이고 학생이 광주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고학번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광주에서 서울까지? 뭐 교통수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버스 타고 가면 3시간 3시간 조금 더 걸리지 않나요? 근데 뭐 왕복으로 하면 그날 하루는 다 가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와서 또 터미널에서 또 법원까지 가고 하려면 그 이상 걸리니까. 근데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할 때도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써 있었을 텐데 네.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과도하게 막 이러잖아요. 네네. 야, 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서 오바마가 이민법 관련해서 연설하는데 청중 중에 누가 막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막 대통령한테 막 대통령님 하면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계속 얘기해요. 네. 그 막 시끌시끌하잖아요. 그거 자체도 참 우리로서는 참 생소하고 우리가 대통령 연설하는데 누가 막 얘기하는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첫 마디 하면 끌려나가겠죠. 끌려나가겠지. 대통령님 하면 바로 예전에 그 우리 저기 노무현 대통령 그 장례 때 100원. 네네네. 끌려가는 국회의원도 그렇게 끌려가는데 근데 막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얘기를 듣더라고요 또. 그러더니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다 막 얘기를 하는데 경호원이 그 사람을 데려 나가려고 하니까 오바마가 그대로 두라고 막 제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용기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런 분들과 자기는 끝까지 얘기를 해서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내놓겠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청중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제가 뭐 미국 오바마 이런 거 좋아하는 걸 떠나서 야 저렇게 대통령 연설하는데도 저럴 수도 있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우리 여기 이 기사의 댓글 중에
딱 이준호 기자님 지적하신 그런 그래요? 댓글이 나 있었어요. 댓글 못 봤는데.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네. 미국 같았으면 네. 오바마가 네. 백악관으로 불러서 밥 사주고 표창장 줬을 친구들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친구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 거라고 그런 댓글이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특히나 현 대통령이 걸핏하면 뭐 원수 덩어리, 뭐 암, 최근에 또 단두대 2번이나 발음했잖아요. 다 단두대에 올려야 된다고.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잘못하다간 진짜 그렇게 됐고. 중세 시대로. 네. 뭐 요즘 그 시대에 책을 읽고 있나 봐요. 그럼 말도 너무 살벌해. 베르사유 장미 같은 거 읽고 계시지 않나요? 아유 참. 근데 저는 왜 어쨌든 이제 세상이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이제 각축장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 이기냐 그 옳음과 관하여.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즐겁게 싸워야 오래 가잖아요. 네, 그 그렇죠. 점에서 저는 요즘에 즐겁게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왜냐하면 가다 지치면 안 되니까. 지치면 또 지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서 1인 시위를 좀 저는 올 한 해 2번 해봤거든요. 어떤 거? 그때 이 자리에서 세월호 공개하면 조금 문제가 되지 했었죠. 않을까 싶은. 아니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때 저 광화문에서 했잖아요. 네, 강화문에서 이제 세종대왕 세월호 때 저도 네. 이제 부모된 심정이니까 그 오지숙 씨가 왜 맞아요. 유명하죠. 그분 피켓을 받아서 낮에 한 1시간 정도 서 있어 봤고요. 어땠어요? 네, 그때 이제 서 있어 봤는데 뭐랄까요? 저는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다리를 하나 왜 이렇게 좀 서 있을 때 힘들면 하나를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네. 근데 오지숙 씨는 저 앞에 서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몇 날 며칠을 하셨던 분이죠. 수십 일을. 근데 쫙 펴고 꼿꼿하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했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조금 이제 쉬다가 다리 하나 이렇게 좀 걸터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손도 좀 이렇게 풀었다가 놀 수도 있고.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한테 시선을 주는 시간은 1초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약간의 흐트러진 모습을 봤을 때 자기 뜻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매 순간 매 초를 그 물도 안 마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매 초 그렇게 온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오지숙이 쉴 수 있는 시간, 밥 먹을 수 있는 시간, 화장실 갈 수 있는 시간 확보해 주자 하면서 결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군요. 그러면서 이게 막 확산되기 시작하고 1인 시위가 이제 다수의 시위가 되면서 거리 20m 에 띄워야 되잖아요. 1인 네네네. 시위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상계에서 하고 있고 이분이 못할 때 다른 분이 또 릴레이로 하게 되고 이렇게 또 1인 시위가 힘으로 이렇게 발휘가 되는 경험을 했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에피소드지만 저희 아이가 이제 6살인데요. 네. 월요일 어린이집 가기 전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애들도 월요병이 있어요. 엄마 어린이집 가기 싫어. 그러면서 그래, 하는 맞아, 말이 맞아. 요즘에 엄마 쉬는 날이 왜 이렇게 적은 거야? 왜 일주일에 이틀뿐이 없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얘랑 나랑 이순신 장군 그 동상 앞에 나가서 쉬는 날이 너무 적어요. 라는 문구를 써서 흰 시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애들이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냥 재미나게 뭐 별다른 뭐 크게 뭐 어떤 저거 없이 어쨌든 좀 쉬는 날이 적잖아요. 뭐 그렇게 좀 한 번씩 표현을 해보는 것도 경험일 것 같고 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두 분 혹시 1인 시위 하신다면 어떤 주제로 좀 해보고 싶은지 저도 지금 막 그 생각해 얘기 들으면서 그럼 나도 뭘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딱히 지금은 바로 생각나는 건 없어요. 저는 어제 12월 1일이죠. 오늘 녹음일로부터 어제니까. 네. 서울에 공식적인 첫눈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첫눈이었나요? 어쨌거나 눈이 엄청 여하튼 왔어요. 심정적으로는 첫눈이에요. 네, 출근길에 그걸로 치죠. 눈이 엄청 왔어요. 그때 굉장히 훌륭한 1인 시위 구호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뭐죠? 지금 법으로 정해진 근로기준법상으로 정해진 유급 휴일이 노동절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 공휴일들은 유급 휴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로기준법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때 문학 청년 아니었습니까? 문청. 첫눈 오는 날을
유급 휴일로 이런 구호가 생각이 났더라고요. 좋다. 좋네. 그거를 겨울에 첫눈 올 때 그거를 딱 가지고 광화문 세종대왕 밑에서 딱. 그 만약에 한 오후 5시쯤 됐는데 그때 첫눈이 내리기 그건 시작하면 그냥 복불복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아니면 어쨌거나 그건 첫눈이 아니라고 막 생떼를 쓰던가. 아, 우리 이진호 선생님이 역시 티세요. 네, 첫눈. 진짜 여하튼 정말 좋은 제안인데요. 네. 그럼 우리가 저기 살면서 사회나 국가에 바라는 바를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사람들이 SNS도 있지 않냐 하는데 SNS 너무 많아 사실 너무 많고 좀 달라요. 좀 다르죠. 경험의 폭과 깊이가 확실히 달라요. 그게 마치 손편지하고 뭐 이메일하고의 차이 이런 거라고나 할까요? 네. 예전에 대자보도 아주 옛날 방식인데도 대자보 붙이니까 되게 사람들한테 파장이 컸잖아요. 네, 네. 아, 그거 참 괜찮은 생각이네요. 네. 그리고 저기 뭐야 하나만 더 보탤게요. 네. 그 싸움의 기술 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근력을 키우고 스피드, 뭐 정신력, 맷집 막 이런 게 있는데 1인 시위를 통해서 이 싸움의 기술, 네? 맷집, 정신력 이런 거 기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까 그 오지숙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라도 이분의,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그 뭐죠? 그 광화문 그 시위의 내공이 지금 KBS 앞으로 가고 검찰청 앞으로 가고 국회 앞으로 가면서 아주 그 나오는 카피들이 그 피켓 문구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내공이 갈수록 깊어지셔서 그 힘과 이런 것들이 1인 시위의 파괴력을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이 글에 댓글이 좀 많이 달렸죠? 네, 오마이뉴스 지면에도 많이 달렸고요. 포털 사이트에도 많이 달렸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시위 얘기나 뭐 대학생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욕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 달린 댓글들은 응원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중에 먼저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요. 이렇게 행동하는 국민 당신이 멋집니다. 아직 다수가 말로만 정권을 욕할 뿐 변화를 위해 움직이지 않잖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걸까?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야 할지 기사를 읽으며 생각하게 되네요. 네, 아주 굉장히 솔직하게 사실 써주셨어요. 저희도 이렇거든요. 막 말로 욕하긴 쉽지만 작은 실천이라도 하기는 참 힘든데 그렇죠. 예, 용감하게 이렇게 실천하고 또 거기서 아주 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줘서 굉장히 고맙다. 뭐 응원한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 경찰을 욕하고 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초록불에 건너서 550만 원 물었다. 그럼 빨간불에 건너야 하나? 차도로 건너야 하나? 사진에 1인 시위 장면에 한 사람이 시위하는데 경찰은 10명이 넘네. 그리 할 일이 없냐? 민생을 돌봐라. 민생을 혈세 받아가면서 혈세 내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세금을 내지 말아야지 세금을 이렇게 화를 좀 내주셨고요. 네. 짤막짤막하게 또 아주 촌철살인 댓글들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 재판인가 개판인가? 라임 최규하 기자 좋아하는 라임. 라임이죠. 네. 이게 그분 영화 뭐죠? 부러지는 화살. 부러지는 화살의 명대사. 맞아요. 네. 이게 재판이야? 개판이지. 맞아 그거예요. 그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개새끼들. 그 욕 아닙니다. 개새끼들. 빨간불에 건넜으면 사형이냐? 초록불에 건너서 벌금 550만 원이니까. 그리고 청와대로 갈 것 같아서 그럼 청와대를 폐쇄해버려. 이게 그 해경 해체 뭐 이런 거 약간 패러디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집회 자유도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어디 돼지국밥에 말아먹었냐? 돼지국밥이 이분 돼지국밥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하필 순두국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국밥이 있는데 변호인에서 그 영화 변호인에서 돼지국밥 좋아하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돼지국밥에 말아먹었냐? 하는 이런 일가를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이 댓글이 굉장히 마음에 좀 남았는데요. 네.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정권 잘못이 아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계속 그래 왔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사람을 국민이 뽑은 거다. 그걸 자리에 앉힌 국민이 죄인이다. 저 청년들한테 투표 잘못한 국민들이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숙연해지게 만드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이 글에 공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다음 코너는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 알려주세요 코너에는요. 서울 개봉동에서 전아름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아, 전아름 씨 저번에도 한번 알려주신 분. 네. 그때 어디 뭘 먹으러 갈 때면 먹는 게 아니고 먹는 게 아니야. 액세서리. 제가 배가 남대문. 고파서. 예. 제가 좀 배가 좀 고파서 그랬어요. 예. 네, 오늘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아빠에게 썸 타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헐. 4년 전 엄마 돌아가시고 아마도 첫 번째 여친인 것 같아요. 외로워 소개팅도 해보고 단체 미팅도 나가보고 북한 여자 소개시켜주는 결혼 정보업체도 활용해봤는데 나이는 많지 가진 건 없지 결혼 안 한 자식이 셋이나 돼서 번번이 퇴짜 맞은 아빠에게 그래도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습니다. 54의 쇠 깎는 공장 용접 노동자인 썸녀와 아빠가 오래오래 좋은 관계로 지냈으면 좋겠고 너무 이것저것 재지 말고 느낌 오면 밀어붙여요 아빠. 이야, 멋진 딸이다. 진짜 멋진 딸이다. 응원합니다. 네. 아, 그리고 좀 한편으로 짠하기도 하네요. 그죠? 아버지 인생 찾아야죠. 예, 그렇죠. 이렇게 또 자식이 응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예, 진짜 좀 썸에서 그치지 마시고 진짜 확 밀어붙이면 좋겠네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것은 이 썸녀 분이 네. 쇠 깎는 공장의 용접 노동자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버지가 이 일을 하시는 줄 알고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오. 예, 썸녀분이 이걸 하신다고. 예, 뭔지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좀 화끈하실 것 같은 그죠? 느낌. 두 분 그러니까요. 사이가 불꽃 튈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네. 용접 노동자. 죄송합니다. 아니 좋아. 아니 뭘 죄송할 게 아니야. 정말 좋았어. 야, 상당히 고품격 개그였는데. 야. 아, 그리고 이 딸이 참 아빠를 참 이해를 잘해주네요. 그죠? 딸이 이렇게 아빠한테 한번 아빠 밀어붙여요. 그러게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특히 이제 딸과 엄마 사이가 각별했기 그렇지. 때문에 왠지 네. 아빠가 엄마 아닌 다른 물론 이제 엄마가 이제 사별을 하긴 했지만 엄마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약간 배신감도 좀 느끼고 뭐 이럴 텐데 아빠의 고생, 마음 그렇죠. 고생 이런 거 잘 아는 거죠. 네. 참 대단한 딸입니다. 네. 사이다 월요일 방송에 알려주세요 코너에 여러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리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요. 저희 목소리로 세계 만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사 소식 모금운동 집회 안내 모임 홍보 구인구직 사랑고백 감사인사 자식자랑 첫사랑 찾기 회사 뒷담화 뭐든 좋습니다. 알리고 싶은 이야기를 200자 안팎으로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곳은 청취자 퀴즈와 같은데요. 사는 이야기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사는 이야기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글을 올리실 때 알려주세요 라는 머릿말을 달아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분들 중에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오마이뉴스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뉴스 공동체 10만인 클럽에서 만든 예쁜 다이어리북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49회 방송 청취 소감이 좀 있죠? 네, 저는 왜 이렇게 쉴 틈이 없죠? 네, 49회 이 방송 배추 판 얘기 기억하시죠? 네. 예, 주말 농장에서 배추랑 물을 쓱 뽑아간 남편이 어디선가 7만 원을 들고 뿅 나타났다는 네. 쓱뿅 사연. 아 진짜 잘 읽는다. 쓱뽕? 쓱뿅. 아, 쓱뽕은 좀 뿅. 천박하잖아. 쓱뿅. 네. 쓱뿅. 네, 남지현 애청자 페루의 애청자 남지현 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출근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아침부터 부러움 터졌습니다. 이런 부부 사이 꿈꾸는 바입니다. 따로 또 같이 여유는 나누면서 배추국 허러럭 하고 싶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 남지현님은 우리 박hin수 씨가 좀 약간 덧붙일 말이 좀 있지 않나요? 네, 남지현 씨가 이제 사이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 방송을 돕기 위해서 나름 댓글 뭐 이런 식의 반응으로 돕고 계셨는데 제가 출연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시점이 또 그렇게 되네. 네, 이 10만인 클럽을 돕지 않는 것이
찔리기 시작하셨답니다. 아, 그래서 예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 박형숙 씨가 출연하면서라고 분명히 네. 그분 입으로 또박또박 얘기를 한 거예요? 남지원 씨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네. 사실이 아니라면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저는 여기 그동안 나와서 저희 둘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렇다고요. 일을 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네. 네. 하여튼 제가 그래도 밥값을 조금은 하고 있다는 네. 제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2배, 3배, 10배, 100배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댓글 남겨주신 분 계십니다. 네. 이월성님. 아, 저희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분이시죠. 네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 역시 돈 버는 주변은 없어서 동창생입니다. 이게 그분이랑 남편분하고 이제 같은 처지다. 그렇지. 돈 버는 주변은 없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재밌는 네네. 댓글이에요. 네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괜히 나섰다가 이런 일을 겪는구나. 대부분 이런 생각에 가만히 있게 되죠. 우리는 크면서 어른들에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튀면 손해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인지.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회원 가입 문의는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 51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박형숙, 최규화,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